안녕하세요. 두루치기입니다. 지금 KBS 김경록 차장의 그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가지고 지금 우리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신 유시민 대표님하고 논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유시민 대표님께서 왜 그렇게 김경록 차장님의 대화 나눴던 그것을 공개를 했으며 왜 사실과 다르다고 가장 큰 언론인 KBS와 지금 논쟁을 피시는가. 자, 우리 KBS는 분명히 잘못한 게 김경록 차장님이 1시간 넘게 인터뷰한 내용을 짜집기 해서 그것을 검찰에 넘겨줬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짜집기로 그렇게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보도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사실이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죠. 자, 그렇지 않고 완전히 검찰의 입맛대로,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소위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김경록 차장 본인 스스로도 잘못된 보도였다. 보도를 바로잡아 달라. 자, 우리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신 유시민 대표님께서 그날에 있었던 인터뷰, 그 다음에 김경록 차장님과의 대화를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분명히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렇게 짜집기로 편집을 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여론을 호도하였고, 검찰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보도를 해놓고도 아무 잘못이 없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진상조사를 위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에게 진상조사를 맡기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노조에서 항의를 하고 직원들이 항의를 하니 자체 조사를 하겠다? 자, 검찰에게 정보를 넘겨준 사람은 누구시고 어떤 기자분이 그렇게 허황된, 잘못된 그런 정보를 편집을 했는지 우리 KBS는 해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을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해서 다음 총선, 그 다음에 나오는 대선을 준비하는 야당의 그 잘못된 수작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기득권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프레임은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오늘입니다. 분명히 KBS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방송으로서 반드시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 국민을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검찰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소위 사회 기득권들에게 맞는 그런 보도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게 인터뷰한 내용 자체를 검찰이 미리 알 수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을 외부에 어떻게 공개가 될 수 있었는지, 자기들의 어떤 그런 기자의 취재 윤리나 기자의 양심이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자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인데도 그때 당시에 KBS의 보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잘못되어 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한
김경록 차장님도 본인도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함에도 그걸 어떻게 그렇게 보도를 했으며, 그 다음에 검찰에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다 맞지도 않는 얘기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BS 오늘 뉴스 보니까 보도국장님 한 분만 그냥 사임하는 걸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고 국민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KBS는 외부 감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온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한테 내보내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짜집기 편집을 하고 1시간이 넘게 한 인터뷰를 단 몇 분 단위로 줄이다 보니까, 그럼 편집의 실수입니까? 아니면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편집만 하신 겁니까? 자, 도대체가 맞지도 않는 사실과 팩트에 맞는 그런 보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그거를 우리 국민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보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사과도 없이 이제 와서 KBS는 아무 잘못 없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김경록 차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전문을 다 들어봤습니다. 자, 분명히 검찰이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나오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자, 컴퓨터가 낡았으니까, 컴퓨터가 오래됐으니까 그 업그레이드 한 것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드에 손을 댄 건가? 아니에요. 그대로 하드를 떼어다가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검찰에 제출한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하드를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하드에 있는 내용물을 삭제를 했거나, 아니면 하드에 있는 업그레이드 하면서 하드에 무슨 어떠한 충격을 주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깔았거나 이랬으면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용산 전자상가 가서 지금 사양이 낮으니까 조금 좀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이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으니까 하드는 그대로 손을 안 대고 그대로 검찰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하드를 갖다가 손도 안 대고 검찰에 제출했는데, 무엇이 그게 증거인멸 교사고 증거인멸이고 그런 죄명을 어떻게 씌울 수가 있습니까? 자, 검찰에서 미리 그럼 연락을 하셨어요? 김경록 차장님한테 몇 월 며칠 압수수색 나갈 테니까 컴퓨터 손도 대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자, 그거는 검찰에서 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드를 열어보면 우리 검찰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포렌식 해보시면은 이 사람이 하드에 손을 댔는지 컴퓨터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깔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최소한 양식껏 합시다. 그리고 김경록 차장님, 그 다음에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님 사모님,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무작위로 중학교 때 쓴 일기장까지 뒤져가면서 그렇게 압수수색을 해놓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서든 죄를 만들어서 그 죄명 안에 기소할 그 건덕지를 좀 저기만 써놓기 위해서 그렇게 말맞춤하는 그런 수사는 이제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김학의 차장처럼 원주 별장에 가서 향응을 받았다고
윤중천이가 진작에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한 내용 검찰에서 묵살하고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그거 했던 거. 자, 담당 검사실 압수수색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전부 다 압수수색 해야 되고 포렌식 하셔야 되고,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한교안 집도 압수수색 해야 되고, 컴퓨터도 전부 다 하드 손도 대지 않게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제대로 합시다. 국민들이 왜 서초역에 모여서 서울지검 앞에 모여서 촛불을 드는지 우리 검찰들은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깨닫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검찰 옷 벗고 변호사 하면서 나는 돈 벌어먹으면 된다는 생각, 우리 사회, 우리 시민들 이 시간에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확실하게 합시다. 지금까지 두루치기였습니다.